1억으로 집 산다는 얘기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애 최초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대출은 되는데 뭔가 찜찜해서 결국 포기한 30대 부부. 반대로 입주하고 나서 이건 생각 못했다 라며 후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초보자들이 거의 빠뜨리는 이 기준을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생애 최초 대출을 쓰는 분들이 지금 움직여도 되는지 5가지 체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억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억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생애 최초 대출, 같은 노원구.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체크 기준입니다. 첫 번째, 대출은 되는데 왜 다들 불안해할까? 공부반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 24평, 매매가 6억 초반, 생애 최초 대출 가능, 종잣돈 1억 보유, 대출 조건도 맞고 자금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이 부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은 되는데 뭔가 찜찜해서요. 이 찜찜함의 정체는 대출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고 나서 나중에 갈아타기 하는 경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은행은 금액만 보고 판단해 주지만 우리는 구조까지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처음에 못 보면 대출은 되는데 불안한 집이 됩니다. 두 번째, 6억 이하 아파트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같은 노원구, 같은 중계동이라도 단지 위치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계동이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생각 때문에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계동 구축 아파트 두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원가와 인접한 중계동 단지, 학원가와 거리가 있는 중계동 단지, 둘 다 30년대 이상 구축, 가격대는 비슷하고 생애 최초 접근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조건만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가 인접 단지는 실거주 수요가 명확하지만 학원가와 떨어진 단지는 비슷한 가격대 대체 단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은 급하게 파는 사람만 남습니다. 집값은 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들어오려는 사람이 늘어날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원구라도 같은 중계동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KB 시세 기준 실거래가 헷갈립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노원구 구축 아파트, 매매가 5억 9천, KB 시세는 6억 초과.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금자리론이 불가해서 대출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정책 대출은 실제 매매가를 보지 않습니다. KB 시세를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걸 모르고 접근하면 계약 후에 이게 왜 안 돼요? 하면서 멘붕이 옵니다. 네 번째, 이자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해주나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만 말하고 끝납니다. 3억 대출에 월급의 3분의 1이 이자로 나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같은 3억 대출이라도 디딤돌, 보금자리론, 상환 방식 선택에 따라 월 체감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보자에게 중요한 건 얼마까지 빌리느냐 보다 버티면서 다음 선택이 가능하냐입니다. 5번째, 이 집 지금의 나에게 맞는 선택인가? 집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사람과 타이밍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억으로 접근하는 집은 대부분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집을 몇 년간 어떤 상태로 버틸 수 있느냐? 같은 노원구, 같은 가격대 집을 두고도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집, 어떤 분에게는 조금만 늦춰야 하는 집. 집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 5년 이상 실거주 가능한가? 중간에 흔들려도 감당 가능한 구조인가? 다음 단계로 갈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그 집은 나쁜 집이 아니라 아직 내 타이밍이 아닌 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건 어디가 좋다, 이 단지를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1억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속 막히는 지점들이었습니다. 대출은 되는데 왜 불안한지, 같은 노원구인데 왜 체감이 다른지, KB 시세 하나로 계획이 틀어지는 이유, 한도보다 이자가 더 무서운 순간, 이 집이 내 타이밍인지 라는 마지막 질문까지, 이 5가지 따로 보면 단순한 정보
같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결정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인 경우가 훨씬 많다. 대출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내 집 마련은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10개, 20개 더 봐도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결정이 어려울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감으로 접근하면 불안해지고 정보만 모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려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움직여도 되는 사람이냐를 정리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많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걸러내는 공부, 기준을 세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이 내용을 한 단계 더 정리해 놓은 영상 하나를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지금 움직여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멈춰야 하는 사람인지 이 기준을 한 번만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찜찜하게 남았던 지점들이 조금은 정리되실 겁니다. 집은 빨리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덜 흔들리는 기준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